네, 3부에서는요, 성윤희 박사님과 함께하는 심리상담 클리닉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윤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학기 말이라서 좀 바쁘지 않으신가요? 바쁘고 그렇죠. 숙제도 많고 채점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 학기 말이라서 시험 보느라 바쁜 게 아니라 채점하느라 바쁘다. 이 심정은 좀 어떨까요? 그렇죠. 참 궁금해요. 더 이상 네.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학생일 때보다는 즐기실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게 조금 숙제 이런 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네. 가지 책임감이나 이런 것 면에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 바쁜 와중에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제가 떠오르는 그림은요.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그림은 사람마다 한두 명으로 충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모임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양적으로 충족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인간관계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다들 한마디씩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도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인간관계가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그렇죠. 하고 다들 인간관계 때문에 한 번씩은 고민해보고 네, 한 번이 아니죠. 한 번이 살아가면서 아니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 살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인간관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 아 그러면 인간관계 되게 잘하는 방법 이런 얘기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민 사회의 독특한 환경으로 인한 네. 어떤 좀 그런 어려운 점들, 그런 인간관계 어려운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이 문제를 잘 돌보지 않았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좀 더 크게 문제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랫동안 많은 이렇게 정신질환 이름으로, 디스오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고립되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불안하면 회피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사실 어렵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내 삶이 순탄하게 가고 있을 때는 그냥 뭐 친구 없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지만 그런 게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외도나 다른 문제를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쉽게 부서지기 쉬운 어떤 그릇과 같은 네. 거 잘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뭐 오늘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잘해요 유능한 인간관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인간관계라도 조금 더 사람들이 잘 관심을 두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관계라는 게요, 박사님, 사실 아주 어릴 때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준의 관계도 있고 네. 근데 꼭 그런 것만 인간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날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인사를 하면서 같이 뭔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기본 욕구의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욕구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먹고 잠자고 하는 욕구처럼 기본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심리학에서는 애착 분야에서 attachment theory, 뭐 attachment psychology 쪽에서 애착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되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여가지고 네. 실제로 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뭐 1940년, 50년도 정도에 왜 이렇게 미국에서 고아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되게 높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알아보고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충분한 어떤
어떻게 이모셔널한 관심을 받지 못한 거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그 유본 베이비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 이제 기본적인 요구도 가르쳐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이렇게 우유도 주고 위생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양육자들이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도록 지시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이 연구가 금방 중단이 되었던 거가 많은 아이들이 실험 있던 도중에서 죽게 되었대요. 박사님 그 연구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두고 도덕적으로 네. 그 연구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은 그래서 금방 저도 그게 중단됐어야 이제 됐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되게 오래전에 근데 네. 그거 이제 지금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심지어 연구이긴 동물에 대한 하지만 연구도 그런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흑인들을 대상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런 것들도 뭐 파워가 없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네.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꼭 그거가 동일한 연구는 아니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비슷한 거를 아이가 충분한 엄마와 아니면 다른 케어기버와 충분한 이모셔널한 인터랙션을 하지 못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뭐 캥거루 케어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 관심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 15분씩 이렇게 신체 접촉을 했을 네. 때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 그러니까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얼굴 마주치는 거, 네. 웃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좀 더 간단하게 단순한 모양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꼭 뭐 터치도 물론 중요하죠. 네. 이렇게 누군가 나를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가 굉장히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러면 그게 나의 신체적인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는 것도 맞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서 스치면서 하는 눈 인사나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이 내 욕구였구나. 네. 이렇게 네. 조금 더 깊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되게 이민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동네 아줌마랑 안녕하세요. 네, 뭐 나가기만 하면 그렇죠. 사람 많이 나가면 만나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깊은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휴먼 컨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김지연 씨께서도 하루 종일 뭐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아무랑 이야기를 안 하고 나면 네. 뭐 우리 입에서 뭐 곰팡이가 끼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일주일 정도 아무랑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정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민 사회 독특한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또 이민 오신 분들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고립되어 있기 쉽고 뭐 아니면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일만 하고 그런 일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웃고 네.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거 하루 어땠는지 하는 거를 뭐 남자들은 더 익숙하지가 않고 그렇죠. 네. 박사님 이게 사실 이 박사님과 인터뷰 시간이지만 제가 그 간절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참 한 1년 정도를 집에서. 네.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굉장히 공허해지고 그러다가 그 끝에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국 마켓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이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답을 주시는 분이 네. 너무나 친절하게 한국말로 잘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제가 그 전화 하나를 받고 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케어해주는 듯한 네. 그런 그 직원 매장분과의 전화 통화 끝에 네. 제 마음이 굉장히 안정됐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관계들 그리고 맞아요. 사소한 이야기들이 네. 우리에게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건 되게 기본적인 환경에 네.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한데 그런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말로 우리 정서가 담긴 말로 네. 이야기를 하는 거랑 내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만 내 감정이 이렇게 충분히 거기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감정이 없는 그런 언어적인 도구로 표현하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키워가요. 아,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움츠려들고 공안도 느껴지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네. 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고 나는 뭐 내 가족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을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안다는 연습은 사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게 있어요. 네, 자신의 감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즐거운 감정을 줄 수 있는 아까도 말했듯이 도박, 중독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 그냥 화를 낸다거나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그냥 싸우게 되는 거죠. 뭐 티디 시시콜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요, 박사님, 이 이민 사회가 또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이민 사회가 주는 어떤 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자신이 찾아 나가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커뮤니티가 좁을 때는 좀 더 끈끈한 것도 있고 사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떠나든지 더 큰 아니면 문제로 그 확산될 수 갈등을 있죠. 가지고 계속 사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 여기서는 네. 그냥 그래도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하기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성상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폭넓은 인간관계 아니면 네. 폭넓지 않더라도 나에게 안정을 주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약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외롭다는 거를 인정하고 네. 외로운 거가 나만 외로운 거가 아니고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고 뭐 미국만 그러겠어. 사실은 인생이 그렇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외롭다는 거 인정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다는 이야기를 네. 조금 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네. 외롭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뭐라 그러지?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설계한다. 네. 내가 스스로 약간 개척하는 것. 심정으로 예.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이제 저도 어린아이가 있고 지금도 있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집에서 아이랑 24시간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그때 그럼 젊은 엄마들이 참 힘든 시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저귀 가방 다 싸가지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힘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으니까 이게 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네. 하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하고 아이와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네. 놀이방을 같이 하는 놀이방도 것도 좋고요. 괜찮고 그게 막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내가 어디 한다 조금 더 자기를 케어하는 차원의 셀프 케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는 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민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귈 수 있도록 개척 정신을 좀 갖자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다음엔 또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 개방이에요. 네, 자기 그렇죠? 개방. 이거 좀 어려워요. 자기 개방이 되게 어렵죠. 네. 자기 개방이 어렵고 또 사실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결과물이기도 하고 네. 사실 그런데 뭐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실없어 보이지만 자기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쨌든 좀 안전하게 느껴지고 좀 가깝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진실되게 느껴지죠. 그렇죠. 좀 뭐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니까 네. 실없다고 느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가까운 사람이면 좋고 네. 만약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태면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나 요새 되게 외로워라는 얘기 해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항상 이런 내가 심지어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저 같으면 뭐 상담해 오세요. 저를 네. 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른 이제 상담 방법의 하나로 네, 선생님 지금 상담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사실 인정을 하고 개척을 하고 자기 개방을 하는데 이게 나는 어렵다.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네. 상담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상담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단 나와 맞는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서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대1 상담만이 있을까요? 상담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아까 집단 상담이라고 집단 상담이요? 집단 상담, 그룹 카운슬링 해서 네. 집단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한 8명 정도 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집단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8명이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꼭 다른 그렇진 않아요.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나요? 어떤 문제여도 물론 이제 집단 상담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뭐 우울이 굉장히 심해서 자살 사고가 있다거나 네. 굉장히 좀 인텐시브한 케어가 심각한 필요한 경우요?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 상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긴 네. 하는데 뭐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 모든 문제들이 사실 뭐 관계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단 상담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제가 지금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모르겠어 저는 이제 제 분야에서는 네. 집단 상담이 한국 상담 분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 네. 뭐 학교 세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박사님 사실 아침마당에서 이 상담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집단 상담이라는 개념은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래요? 이 집단 상담이 그렇게 많이 인기 있다는 이유는 치유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집단은 특비나 이제 인간관계 문제로 네. 아니면 고립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뭐 이제 비용의 문제도 이제 한 집단 상담은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상담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게 자기 개방을 하는 거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자랑 꼭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제가 모든 사람 맞는 건 아니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를 바탕으로 상담자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상담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은 보통 상담자들은 훨씬 더 수용적이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개인 상담실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이 사람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인 이야기를 조금 더 포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의도하지 네. 않더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단 상담을 하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굉장히 그런 지지적인 환경들이죠.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비슷한 얘기를 해줬을 때 거기서 오는 안도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행동하는 거로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 네.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지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상할 수도 진짜 있고 이상한가? 실제로 이상하면 어떻게 이상한지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면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얘기를 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려는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몰랐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내가 차갑고 네. 이렇게 도도하고 아니면 무섭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내 대인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고 제 바람은 사실은 가장 저는 되게 집단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경험도 많으시고요. 네, 집단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고 제가 논문도 사실은 그쪽으로 써서 네. 썼고 그래서 그 집단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뢰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는 집단원을 구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프로젝트라면 집단 상담을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작은 한국을 네. 만드는 거죠. 작은 공동체를 꼭 이게 뭐 종교적인 한국에서는 뭐 교회 가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고 이런데 조금 더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고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울고 싶으면 울고 네. 웃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솔직하게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는 저는 제 바람은 같이 친구가 이제 좀 더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뭐 상담에 있는 뭐 텍스트북에서는 상담을 받는 동안은 뭐 서로 연락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이제 상담을 받는 중에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서로 막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적절한 게 뭔지 소셜리 어프로프리한 게 뭔지 되죠. 하다 보니까 아주 완전한 자유로움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상담에 있는 동안은 좀 자제게 컨택을 피하고, 자제하도록 예.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그게 좋은 인간관계 친구로 그렇죠. 발달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은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박사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그분들의 상담을 이끌어내고 네. 또 저는 하나 걱정이 되는 게요. 8명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공격이 오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해소를 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제 뭐 기본 룰은 서로 이제 제가 기본 규칙은 사실 주기는 해요. 네. 뭐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아니면 집단에서 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이렇게 비밀 보장을 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아까 제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는 물론 그래서 말로 어택하는 거, 피지컬 어택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가 규칙이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화나는 감정이 표현됐다는 거는 다르게 치료적으로 사실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가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집단을 안전하게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화를 표현해도 그래도 우리 집단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구나.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고 들어주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좋은 치료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건 이제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아주 어떤 경우는 제가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심리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집단원들도 굉장히 지혜가 많고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지혜도 이렇게 쉐어링도 있고 제 역할은 조금 더 조절해 주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일이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을 보면서 어떤 집단의 역동 같은 거를 제가 보고 설명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서로 좀 어려웠을 때는 상호작용을 좀 더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네. 조금 더 감정 이렇게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제 역할은 좀 더 이렇게 촉진자로서 역할, 안전하게 집단의 안전과 지지와 이런 것들 잘 케어하는 거, 집단을 케어하는 거가 제 역할이죠, 사실. 네, 집단 상담 지금 그 서두만 좀 들은 것 같은데 새로운 컨셉이라서 상당히 흥미롭고요. 또 많은 재밌죠. 분들에게 네.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연락처를 제 네. 게시판에 올려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성윤희 박사 연락처 꼭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집단 상담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윤희 박사님이셨습니다.